네, 안녕하세요. 김홍기입니다. 이번 정모 때 발표한 하드 서페이스 제작 과정을 발표를 했는데 약간 두서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녹화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단계는 블럭아웃 단계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블럭아웃 과정을 끝마친 단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희는 먼저 있던 걸 지울게요. 저는 라이트박스에서 이 데모 헤드를 이용했어요. 데모 헤드를 이용해서 이 친구의 두상을 기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컬피스 프로 기능을 이용해서 눈 같은 부분들을 전부 다 눈, 코, 입들이 저는 이제 핫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눈, 코, 입들을 삭제했고요. 클레이 빌드업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더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서 기본 두상만 남겨놨어요. 이런 이빨 같은 부분도 그냥 과감하게 아이고 기괴한 형태가 되어버렸네요. 인플랩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쉽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귀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냥 스컬피스 프로 기능을 이용해서 백페이스 마스크를 켜고 다시 하겠습니다. 강아지상이 되어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합쳐줬습니다. 별 생각 없이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서 합쳐졌고요. 이 상태에서 애초에 두상을 만들 때 다이나메시를 키고 일단 작업을 하거든요. 블러는 0으로 하고 스무스 스킵. 지금 스컬피스 프로 기능이 꺼져 있죠. 스컬피스 프로는 일정한 그런 조건을 마련해야지 다 켜지거든요. 그 조건은 저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백호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두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덩어리가 될 부분들을 상상하면서 파티션을 나눠주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 코, 입에서 근육을 그려가면서 두상 형태를 마련하고 만들곤 하는데, 이제 로봇 같은 하드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도형으로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붙이는 파티션을 생각하면서 그려줬어요. 제가 무슨 뭐 하드 서페이스를 전문적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모델러는 아니고 단지 취미로 지금 두 작품 정도 만들어 본 게 다라서 뭐가 딱히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작업한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마 쪽에 부분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코 부분 있고요. 입 부분을 좀 호흡기 방독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돌출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눈두덩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파주고요. 렌즈가 들어갈 부분을 파주고, 나름 생각은 했어요. 여기 무슨 렌즈가 하나로서는 좀 광학적인 기능을 하기 힘들다 싶어서 대여섯 개는 들어가야겠다, 뭐 적외선, 열선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여러 개를 만들 생각을 해서 아까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됐고요. 눈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 파주고, 이제 파티션이 들어갈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덮어주고, 눈 부분은 약간 평평하게 해서 H 폴리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도 H 폴리시를 이용해서 각을 잡아주고, 코 부분도 만들어주고요. 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션 부품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코 부분에 하나가 있으면 한쪽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의 그런 제품이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날카로워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 커브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평평하게 밀어주는 기능인데요. 보시면은 잘라내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러지는 느낌이거든요. 이걸 잘 아시고서 사용하시면 클릭 커브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여기서 최초에는 셀렉트 렉탱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 커브로 선택을 하고 그럼 다음에 계속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클릭 커브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마우스를 한번 타블렛을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5도씩 스냅이 걸려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시프트를 띄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왼쪽에 지어 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민다는 그런 사용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 커브를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상태로 움직일 수 있고, 알트를 한번 누르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꺾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알트를 두 번 누르면 직선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알트 두 번, 알트 두 번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 서페이스는 딱딱한 기계적인 표면이기 때문에 이 클릭 커브가 정말 많이 써요. 그렇게 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고요. 무엇보다 좀 볼륨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좀 더 채워준 다음에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렇게 되면 마스크가 어느 정도 됐죠. 그럼 여기 또 직선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마스크를 칠하고 컨트롤 누르고 바탕을 클릭하면 반전이 돼요. 그럼 여기만 이제 브러쉬가 먹잖아요. 그 상태에서 클릭 커브에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약간 엣지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각형을 만들어주고 마스크를 풀어주고 다이나메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부족한 부분에 살을 메꿔주고요. 망가진 부분들을 메꿔주고 좀 더 마스크를 세밀하게 하면 이런 작업이 필요 없겠죠. 시프트 스무스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반전해서 모두 들어가서 좀 더 집어넣어주고요. 클레이 빌드업으로 해서 스무스 약간 해주고, 여기를 덮는 그런 장갑을 만들어주고, 여기도 코의 인중 부분도 따로 파팅을 해줘서 부품이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부품 하나씩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좀 뭔가 호스가 연결될 부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H 폴리시로, 물론 근데 마스크를 해주면 옆에가 안 묻기 때문에 이런 거 마스크를 해주면 좀 편해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시 다시 해주고, 다시 플레이 빌드업 가져서 좀 이제 차력을 좀 덧댄다는 기분으로 해서 부품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죠? 처음에 레퍼런스 작업은 되게 많이 그냥 뭉개고 다시 하고 뭉개고 다시 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이렇게 손 가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거를 다시 이제 만드는 것이 임무겠죠. 그 본연 작업이겠죠. 그렇게 해주고, 여기도 뭔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브러쉬를 작게 해서 튀어나와주고요. 여기는 무언가의 그런 환기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반전해서 다시 H 폴리시로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고요. 지금 여기서 큰 의미는 없어요. 형태감만 볼 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고요. 무엇보다 이런 곡선들이 너무 많은 곡선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좀 규칙적인 곡선들 같은 경우에는 안 이쁜 결과를 만들어주거든요. 그걸 좀 더 뭉개주고 각을 잡아주고 네임 스탠다드로 해서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스케치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다이나믹시를 해가면서 스케치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기계적인 거니까 무엇보다 완만한 곡선이나 아니면은 대부분의
면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눈썹 같은 형태로 본다면 여기 한 면, 여기 한 면, 여기 한 면, 그 다음에 여기 한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제법 얼핏 0.5초 보기에 기계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에도 이제 면을 덧대주고 어떤 형식이 될 건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데미 스탠드를 그어주고 좀 더 강렬한 눈썹이 강렬해서 인상이 좀 더 강렬해졌네요. 제가 만든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파팅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준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디테일함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든 것도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제가 좀 잘 못 만들었는데 좀 더 다음에 언제 일 때문에 바빠서 언제 할 줄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한다면 좀 더 괜찮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부품들을 이렇게 붙일 부품들을 상상하면서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씩 다듬어가는 과정이 이제 지브러시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품들을 하나씩 덧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하고 데미 스탠다드로 약간 구분을 져주고요. 제가 이제 그 느낌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추천하자면 이렇게 이제 사람같이 눈, 코, 입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좀 약간 평평하고 이게 강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눈, 코, 입이 있는 부분은 디테일을 살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평평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작업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각자 작품마다 다들 성향이 다르시고 하실 테지만 저는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머리 같네요. 여기 이제 큼직큼직하게 살을 붙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뺄 게 있으면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해서 단전해주고 W 누른 거예요. W 무브해서 비즈무브를 이용해서 약간 옆으로 본 다음에 이게 저의 시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서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무브 툴로 돌아가서 앞에 이마를 좀 눌러주고 더 필요하다면 뭐 이쪽을 좀 더 빼도 되겠죠. 이렇게 빼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1번 툴로 돌아가서 전 솔직히 뒤통수에 많이 그 힘을 쏟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쯤 되면 좀 이제 귀찮아져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좀 뒤통수가 되게 미흡하거든요. 되게 미흡한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는 거의 선만 그려주고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되면 레퍼런스 작업은 여러 개를 많이 뒤집어 보고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번에 작업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작업을 가져가서 작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 이제 하드 서페이스는 약간 개인작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에서 여러 번 레퍼런스 작업을 이렇게 블럭아웃 작업을 해보시는 게 많이 해보시는 게 느낌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입술 부분에 과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작고 그런 비율이 좀 안 좋은 모습인데 하드 서페이스가 좋은 게 그 인체의 그런 비율을 약간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뭐 팔다리 눈, 코, 입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태양을 다듬어 주시고요. 뒤통수 너무 안 예쁘네. 이것도 뭐 그다지 이쁜 모습은 아닌데 전에 했던 거 생각해서 했는데 너무 이거 M자 머리 같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약간 이제 레퍼런스 작업은
쉽게 쉽게 여러 개 느낌을 보면서 아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고 느낌이 들 때 그때쯤 이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을, 그래서 아 이 정도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조금만 더 손보셔서 몇 번 돌아보시고 조금만 더 손보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면 좀 더 좋은 레퍼런스 작업이, 이렇게 블록아웃 작업이 좋으면 좀 더 좋은 하드 서페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했던 거와는 많이 다를 텐데요. 그것도 그냥 손 가는 대로 작업을 해서 이것과는 많이 다르게 됐네요. 예, 그래서 블록아웃 작업은 이렇게 클레이 빌드업과 데미 스탠다드, 마스크와 클립 브러쉬 등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H 폴리시와 플래너 트림 다이나믹의 그런 차이인데요. 이건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H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데 이게 필압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평탄화 시켜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옆에 부분도 튀어나온 부분, 이게 이렇게 브러쉬를 하면 이쪽 부분이 튀어나온다거나 살이 누르는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평평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약간 평탄화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힘을 안 주고 사포질을 되게 많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를 많이 다뤄보시면 아, 이지 폴리시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살짝살짝 이렇게 해주면 전반적으로 그 주위의 곡선들이, 그런 굴곡들이 완만하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힘을 세게 작업하면 그것들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퍼런스 작업을 이렇게 할 때도 이런 각을 더 잡아보면, H 폴리시로 해서 이런 각을 잡아보면 좀 더 그림이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엣지를 잡아줄 때는 이런 데를 해주고, 이런 곡선을 유지하고 싶으면 살짝 필압을 살짝 주면서 여기를 살짝 뭉개주시면 거기에 완만한 곡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해주시고, 여기도 엣지를 잡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H 폴리시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마스크 해제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에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클립 브러쉬를 쓰면 여기가 반듯하게 되겠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 살해주고 스무스 한번 해주고, 어차피 레퍼런스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하지 않아도 형태감만 대충 보시고 부품 같은 것들만 생각하시면 여기 부품, 여기 부품, 여기 부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작업하시면 레퍼런스 작업은 얼추 끝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입니다.